멀쩡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도 없고. 아이고, 이 사람아, 불쌍한 사람아, 어쩌면 좋노. 오늘 신경차단술을 하셨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몇 시간 지나면 통증이 완화될 겁니다. 어, 치료를 받아서 그런가 살짝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으면 괜찮겠지. 여보, 목이랑 어깨 아프다더만은 병원을 갔다 왔나? 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팔에 감각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에도 힘이 좀 없고 그래가 운전할 수 있겠나? 차로 5분 거리인데 빨리 가면 되지. 응.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데가 없네. 허리 아프다고 병원 내내 쫓아다니 사태만은 이제는 목하고 어깨까지 말썽이가. 이 아저씨 봐라.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 일하랴 살림하랴 골병든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돈 많이 벌어서 내 일 안 하게 좀 해줘.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운전 조심하고. 일찍 올 거제? 그래, 알겠다. 점점 더 심해지네. 병원에 전화해봐야겠다. 네, 아까 신경차단술 받은 변상인데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팔에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다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약물이 흡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고요?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그러면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요? 네. 아우. 아우. 영 힘이 없네. 한숨 자면 괜찮아지겠지. 아이고, 계속 걸었나? 내일 다른 병원 가봐야겠다. 그래, 이상 있으면 빨리 가보는 게 좋다. 아휴, 왜 팔에 감각이 없나? 감각이 없다. 목이랑 어깨 쪽을 아프고 팔저림 증상이 있어서 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어떤 치료 받았습니까? 신경 차단술이요. 근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에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다리에도 힘도 좀 없어요. 일단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그 목 디스크가 의심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면 MRI 검사 한번 해봅시다. 예. 이 보시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MRI 검사 해보자네. MRI? 지금 옷 갈아입고 MRI 검사실 들어갈 거다. 알겠다. MRI 끝나면 바로 전화해리. 예. 저희 집사람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내는 MRI 검사 중 기계 내에서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바로 추간판 절제술 및 유압술을 받았으나 경부 척수의 손상으로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울지 마라. 여보,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노? 나 이제 어째?
집사람 차도가 없지. 분명히 의료 과실인데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병원하고 싸우는 게 신나 어디? 뭐? 보험이라도 청구해 보라고? 그래, 알겠다. 아내가 저렇게 된 건 사고였기에 저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아니, 저희 아내는 MRI 검사 때문에 사지마비가 왔다니까요. 우연한 외래 사고입니다, 사고. 안타깝지만 변상희 씨는 질환에 의한 증상이고 MRI 검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아예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네. 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노? 변상희 씨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변상희 씨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 빨리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79호입니다. 변상희 씨는 목과 어깨가 아파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1시간이 지나고 팔에 감각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이상 증상은 지속됐습니다. 이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약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 같지만 계속된다면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는데요. 다음 날까지 이상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상희 씨는 검사 기계 내에서 사지마비가 발생했고 곧바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사지마비의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평소 질환이 심해져서 그런 거지 MRI 검사와 관계없고 의료 과실도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검사를 받았다가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후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변상희 씨 너무 안타깝게 됐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를 받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과정 혹은 전후에 걸쳐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술 중 수술 대상 부위에 인접한 장기나 신경이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만약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감염이나 상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돼서 의료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일단 남편 박수철 씨는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변상희 씨가 MRI 검사를 받았던 병원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병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MRI 촬영을 했었고 MRI 촬영 이외에는 특별한 처치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상해보험의 경우 발생한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신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 이 상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월 29일 이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이때 판매된 보험 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료 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보험도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생명보험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 종류를 별도의 표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의 재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중에서 Y60에서 Y69 사이에 해당합니다. 좀 어려운데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중 Y60에서 Y69 사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Y60에서 Y69 사이의 질병 분류 코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료 처치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 네. 따라서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 있어서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중에서 Y83에서 Y84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코드의 경우에는 Y60에서 Y69 코드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코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진의 의료처치상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료 과실이 없다고 해도 환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 사례에서 박수철 씨가 아내의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한 거군요. 네, 제가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아내분인 변상희 씨는 경추신경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자세로 25분 동안 MRI 촬영을 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척수 손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 변상희 씨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변상희 씨 주장대로 보면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사안인데 보험사는 그 지급을 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네, 보험사는 변상희 씨의 기존 질병 때문에 마비 증상이 온 것이고 MRI 촬영 시 변상희 씨에게 발생한 사지마비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질병 코드 분류상 Y83에서 Y84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Y60에서 Y69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다른데 그렇다면 변상희 씨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변상희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상희 씨와 아주 유사한 사례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했었고 승소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수차례 감정 절차가 진행됐었는데요.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여러 다른 증거에 기초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변상희 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애에 기여한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도 장애를 유발한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MRI 촬영이라는 외적 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MRI 촬영 직전까지 걸어 다니는 등 거동이 가능하였으나 MRI 촬영 직후 급격히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MRI 촬영과 원고에게 발생한 사지마비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만한 시간적 간극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감정이들의 소견에 따르면 MRI 촬영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마비가 생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MRI 촬영으로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 걸어서 들어갔단 말이죠. 기계로. 근데 나올 때 사지마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것을 간 적도 없어요. 당연히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검사 중에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도 원고에게 기존 질병이 있기는 했지만 MRI 촬영을 위해서 스스로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가 촬영 중에 사지마비가 온 점에 집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MRI 촬영 당시 별도로 합병증 등에 대해서 원고에게 설명한 부분도 없다고 보아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Y83에서 Y84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게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병상희 씨의 경우에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변상희 씨의 경우 MRI 촬영을 받게 된 과정 중에 안타깝지만 의료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변상희 씨는 생명보험에서 사지마비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정을 따져보면 변상희 씨도 Y83에서 Y84 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사실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좀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씨 그리고 변상희 씨 부부에게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고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로는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를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